말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한 단계가 또 추가가 되는데 여기 단어만 보면은 통계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 표본의 크기, 추측 짱 많아.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일단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되게 쉬워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집단이 있어.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그래. 근데 표본조사는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학원에 있는 학원에 수업 몇 명이더라? 150명인가? 넘었는데 170명까지는 그럴 텐데 일단 150명에서 150명을 원래 다 조사를 해야 돼. 근데 막 주말 안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중등부 많고 고등부 많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래 그럼 고등부 50명은 추출을 하자. 50명만 일단 조사를 하면 150명 하는 거나 50명 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150명의 일부인 50명을 뽑은 다음에 얘네만 조사를 하는 건 표본조사라고 해요. 쉽지? 전수조사는 이제 그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남자들 군대 갈 때 그거 신체 검사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절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한 명도 빠짐없이 꼭 다 해야 하는 건 전수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난 몰랐는데 그 시청률 1위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시청률이 나는 전수조사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표본조사예요. 신뢰성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래서 나도 시청률이 전수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 시청률은 표본조사래요. 약간 그거인 것 같아. 그 TV가 있는 모든 가구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약간 어떤 지역에서만 하는 건가 봐. 어떤 지역에서 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마 지역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다 조사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통계 내기가 힘드니까 난 몰랐어. 나도 이거 난 처음 알았어. 전수조사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야. 뜨지 않나요? 지금 자기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숫자 이렇게 너무 좋은 기능인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니면 저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시청을 하는데 해외에서 시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예외예요. 근데 뭔가 근데 어쨌든 얘가 반드시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해야 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표본조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 것만 조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아래 지역에도 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구한 게 전 3분의 1 정도 됐으면은 이거를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추출하기 전에 이 150명인 상태 있지? 전체. 이 전체의 집단을 우리가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냥 모두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래서 얘가 모집단.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그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추출한 이 아이는 표본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지금 다 조사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여기서 한 4개네. 이런 느낌으로 추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만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얘네들만 조사를 할 때 얘네만 뽑아오는 과정은 추출이라고 하고요. 추출한 다음에 그때 이거를 표본이라고 그래요. 얘네만 있는 거를 표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나왔으니 모집단일 때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이 나와 있는 거고 단어가 딱히 뭐 엄청 어렵진 않지. 뭔가 좀 느낌은 일단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음 좀 용어 정리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표본이란 이러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추출을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2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집이뽑기야. 보건 추출은 내가 한번 추출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50명을 내가 뽑았어. 만약에 여기서 50명을 최종보라고 하자. 최종보. 마침 최종보가 오늘 50명이 딱 왔어. 그 최종보 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보건 추출이면은 얘는 50명을 넣은 채로 다시 랜덤으로 50명을 또 뽑는 거고 비보건 추출이면 너네 조사 끝났어. 가. 이거 50명을 제외한 100명 중에서 또
또 50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뭐 광당부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 뽑아서 또 조사를 하는 거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비뽑기에서 많이 써요. 난수순에 난수순 나는 몰라고 그랬고 제비뽑기일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통계조사에 여기서 약간 표본조사가 이 문제가 혹시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한 문제 정도는 표본조사가 정확한 걸 골라야 된다. 기억, 건전지의 평균 수명 전수일까 표본일까? 답을 안 보고 그냥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건전지의 평균 전수가 수명을 뭐였어? 조사하는데 표본을 쓸지 전수를 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표본. 그치? 건전지를 어떻게 모든 전국에 있는 건전지 언제다 검사해, 그치? 그래서 그냥 어떤 뭐 만약에 듀라셀이야. 그럼 거기에 있는 건전지를 한 몇 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8시간이네 이렇게 해서 8시간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표본조사니까 기억은 골라야 되고 니은은 뭐.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지. 총 인구를 조사를 하려면 모든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전수조사가 적합하고 디귿은? 아니에요. 그치? 이거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필요한 거니까 전부 다 알아야 알 수 있겠지. 리을은? 1번. 표본. 그치? 표본조사가 어울리겠지? 왜냐면 내가 실제로 우리 이모가 포도농장 하시는데 그럼 거기에서 저는 포도 중에서도 당도가 20 넘는 걸로 주세요 이러면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거는 조금 단편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을 하게 돼요. 그 231번 지금 봐라. 여기 시청률 이거 때문에 알았어. 개념머리 덕분에 알았어 나도. 그래서 여기 231번을 바로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전수조사가 적합한 걸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돼 그럼? 수조사. 응. 기억? 기억. 또? 그지? 모든 타이거의 수명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수명 조사하다가 다 없어지겠다 타이거가. 근데 니은은 표본조사고 디귿도 의외로 표본조사라는 거. 근데 이건 이렇게 막 애매한 거는 근데 시험에 혹시 안 낼 수도 있어. 괜히 또 막 왜요? 응? 이러면서 이제 날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다른 애들 막 정규 분포 엄청 잘하고 이항 분포 엄청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은근히 여기서 많이 틀려. 은근 헷갈린다 봐. 약간 내가 한 개 더 내볼게. 어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혈액형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 전수. 맞아. 근데 표본이라고 많이 해 애들이. 혈액형이요? 혈액형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생아 태어났으면 혈액형을 해야 되는데 나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약간 신생아가 너무 많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 오늘 저희 산부인과는 O형이 많이 나왔으니 당신 딸은 O형입니다 이런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찰석조사라고 얘기해주니까 바로 이해하더라고. 이해하더라고. 자, 그래서 1, 2, 3, 4, 5에 숫자가 적게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건 3개를 이미 추출을 할 거야. 그 말은 내가 3개를 뽑겠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거를 보건 추출을 하느냐 비보건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개씩 보건 추출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내가 한 개를 뽑아. 그럼 내가 처음에 한 개를 뽑는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있는 거겠지? 근데 보건 추출이면 내가 보고 나서 오네? 넣었다면 다 섞어서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뒤에서 5개의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지 이거는 사실 몰라도 뭐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지만 한 개씩 보건 추출하는 거는 사실 중복 수료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 수료를 이렇게 쓰거든 원래. 5 하이 3 이렇게 쓰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5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125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 기억만 하고 있고 그냥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나요? 이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말고 또 뒤에 가서 또 안 써. 그래서 이거를 딱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을 한대. 그럼 한 개를 내가 뽑아서 봤어. 그럼 처음에 5개 중에 한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4네? 근데 보관을 안 해. 그냥 여기다 놓고 4가 빠진 상태에 살살 또 뽑는 거야. 그럼 한 개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뽑은 경우는 4개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으로는 3개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 5P3이라는 수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0의 경우에 쓰고 그 다음에 동시에 3개 추출하는 거는 저거잖아. 대표 세만 뽑기. 그치? 이거는 보면은 조합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5개 중에 3개를 조합을 쓴다. 동시에 3개니까 중복 조합이 아니겠죠.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232번을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 이거 뭔 말이냐면 그냥 이 두 개를 추출하는 얘기야.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보건 추출로 표본을 구하는 거예요? 응? 뭘? 아니 보건 추출을 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돼. 쓰면 돼. 그럼 보건 추출이면 내가 다시 넣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뽑는 게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그럼 보건 추출하니까 두 번째도 몇 가지? 10가지. 곱하면? 끝. 네, 보건 추출이니까 넣어놔면 다시 뽑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여기 통틀어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개는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시험 범위가 넓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목평균과 표본평균인데 이게 진짜 말이 여기서 엥?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되게 뭔가 쉬워 보이거든? 목평균이랑 표본평균이 나타내는 건 당연히 목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고 표본평균은 표본의 평균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듣다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100%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급하게 학통반을 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신 대비 느낌으로 그냥 문제 풀 정도로만 이해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영화는 끝나요? 응? 영화는 끝나요? 이거하고 뒤에 완전 조금 더 있는데 여기 목평균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문제 틀리게? 이거 한 두세 문제 나와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시험을 넓어서 모르겠어. 솔직히 두세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목평균, 표본평균. 네, 그래서 일단은 목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그러면 당연히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를 붙인 거예요.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여기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 맨날 표본 이렇게 말해. 표본인데 표본, 표준 편차. 나만 발음이 어려운 거야? 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헷갈려. 당연히 잘하지. 해봐. 평소에요, 평소에. 교정기 때 받으면서. 에이.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숫자 쓰여있던 공 있지? 근데 얘가 1, 3, 5가 적힌 공이 있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보건 추출을 하는데 두 개를 보건 추출을 해. 그러면 내가 그때 생기는 확률 변수가 지금은 1, 3, 5지만 내가 두 개를 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뽑았어. 근데 그게 1, 3이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2지. 그지? 그럼 얘가 확률 변수가 표본에서는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을 두 개 뽑으면 평균이 1이 될 것이고 1, 3을 뽑으면 평균이 2가 될 것이고 3, 3 또는 1, 5를 뽑으면 평균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최대 내가 5를 두 개 뽑았을 때 평균이 5까지 새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표본은 이렇게 되는 거야. x에 대해서는 1, 3, 5가 되는데 변수가 확률 변수 x에서 추출한 표본에서는 우리가 x바라고 나타내고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마 표가 나오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새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확률 분포표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때의 평균은 당연히 표본 평균 발음이 안 되는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어려워.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아직은 외우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일단 이렇게 나온다까지만 안 상태에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자 이걸 꼭 기억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화가 없어요. 목평균에서 조사를 하든 표본에서 조사를 하든 어쨌든 평균은 무조건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150명의 평균을 구했는데 30이야. 그럼 표본으로 뽑아도 30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정해졌어요. 왜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평균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30이었어 평균이. 그럼 평균이 30이라는 거는 약간 직간이 약간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30이거든? 모집단이. 근데 여기서 내가 3명을 추출을 한 거야. 3명을 추출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추출을 했어. 그럼 평균이 25가 되지. 그치? 내가 근데 여기 3명을 추출을 했어. 그럼 평균이 35가 돼.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의 평균은 다시 30이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평균은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과 표준편 차이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분산과 표준편 차이에서 분산은 n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있던 거에 분산이 64였어. 근데 내가 거기서 한 100명이었는데 4명을 추출을 했어. 그럼 우리가 그때 추출한 분산은 그냥 얘를 n으로 나눠서 4로 나눠주면 돼요. 분산이 16이 되더라. 그럼 당연히 표준편 차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평균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 두 번째, 분산을 n으로 나눈다. 세 번째, 그럼 표준편 차는 루트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여기 부분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같이 볼 건데. 자, 이거 아까 내가 한 거야. 일산서가 적혀있는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2개를 복원 추출을 했어. 근데 그거의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자, 그럼 표본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그리면, 자, 내가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1을 2개 뽑으면 1이 나오고 2도 나올 수 있어요. 1, 3 뽑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5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5 두 개를 뽑는 경우. 자, 그때의 확률을 나타내주면 되는데 1이 나오는 방법은 1을 뽑는 방법밖에 없어. 그치? 근데 내가 복원 추출을 했어. 복원 추출한다는 건 전체 경우가 몇 개야? 9개지. 근데 9개 중에 1이 나오려면 1밖에 없으니까 9개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1, 3을 뽑는 경우와 3, 2를 뽑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얘가 9분의 2가 돼요. 그 표본평균이 3이 되려면 3, 3, 1, 5, 5, 1 세 가지가 되니까 9분의 3이 돼요. 4가 되려면 3, 5, 5, 3 이렇게 해서 2개. 5가 되려면 5, 5 밖에 없으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원래 약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 전체 영어 수가 9개인 건 이해가 됐어? 근데 1, 4, 5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을 뽑으면 얘네 둘의 평균은 1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이랑 3을 뽑으면 거기서 나누기 1이랑 게 2야.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그치. 네, 그래서 추출한 거의 평균치를 우리가 새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거 말고 표본평균 x바에 대한 이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어? 어떻게 구할게?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보통 약분을 잘 안 하는데 서술형이면 약분 한 거를 쓰는 게 맞긴 해요. 난 약분을 안 하는 이유가 분자끼리 곱해서 더하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2, 5 곱하기 1. 한 다음에 분모에 9 넣으면 되잖아. 그럼 3이네요. 그래서 평균은 3. 네,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분산은 여기에 있는 걸 다 제곱을 해서 곱해주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서 평균 제곱을 빼야 돼요.
분사는 몸이 귀찮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 만든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갖다가 요걸 만들 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죠?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개를 먼저 한번 쭉 해보고 심해도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직보 때 잠깐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가 되어 있어야 잘 된단 말이지. 왜냐면 신뢰도가 문제를 꼬아서 내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문제를 조금 더 어려워 보이게 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결국은 원의 넓이 구하라는 건데 약간 좀 꼬아서 내가지고 색칠한 걸 이상하게 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중1 때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 근데 결국은 이거 잘라가지고 붙이면 어디 넓이가 돼가지고 빨리 구하는 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주거든.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까지만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미안. 여기야. 이거는 금방 끝나요? 자, 그럼 모평균이 30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은 일치한다 그랬지? 그럼 모평균이 30이니까 얘도 30에서 변함없이 그냥 똑같아요. 30이에요. 근데 아까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분산은 내가 추출한 크기로 나눠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 분산이 50대에서 16이었으면 내가 100개를 추출했으면 분산은 100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로 나누면 2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이기 때문에 얘는 5분의 2가 될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수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여기 전류분포 자,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로 나타내게 되면 원래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200,10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생산된 빵 중에 100개를 추출한다 그랬어. 그럼 지금 평균이 200인데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200이겠지? 내가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평균은 변함없이 똑같이 200이에요. 변함 없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요. 근데 지금 n 값이 100개야. 그지? 근데 루트 n이면 11을 나오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n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정규분포를 새로 만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만약에 얘가 x면 이걸 추출을 하지 않고 그냥 구해줬으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표본평균으로 x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바꾼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거 똑같이 해주면 아까처럼 정규분포 Z로 바뀌고 202에서 새로 만든 정규분포를 넣어줍니다. 근데 2일 때까지가 0.477이니까 2 이상이 되려면 0.0228 이 될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주어진 정규분포를 우리가 새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정규분포로 바꾸어준 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배고픈데 피곤함이 더 세.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졌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표본 평균을 1, 2, 3이잖아. 근데 1, 2, 3이면 짜는 게 뭐냐면 내가 4인 거를 추출을 한대. 그럼 1, 1, 2, 2, 1, 1, 3, 3 다 할 거야? 아니잖아. 너무 많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률 분수 x바에 대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면 이거 4분의 2로 쓸게. 평균이 2예요. 평균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얘를 제곱을 해서 곱해주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 에서 평균의 제곱이 4를 빼야 되는데 이거 안에서 틀린 케이스 진짜 많아 실제로. 평균 제곱 꼭 빼야 돼 분산 구할 때는. 그래서 얘가 4분의 18에서 4분의 16을 빼니까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이 돼요 분산이. 근데 지금 표준 편차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도 평균이랑 분산만 궁금하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바뀐 것의 평균은 2. 왜냐면 평균의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산은 내가 지금 크기가 4인 걸 추출을 했어.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냐면 루트 n이 아니라 n분의 분산이죠. 분산 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 2분의 1인데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분산은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니 여기까지? 괜찮구나 괜찮아. 여기 밑에 있는 3개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 이 36번도 딱히 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있던 정규분포를 추출된 걸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온도를 높이면서 틀어놓을게요. 여기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신뢰도 안 하고.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 신뢰도를 나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서 통계 신뢰도 빼고는 다 했어요. 내가 마플 시너지를 뽑아줄게. 방송에 나가게 뽑아도 되는 건가? 방송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영상이. 그러면 지금 그 강남구 규원이도 이거로 나랑 무슨 때문에 한 번도 없어. 조건법을 수행은 잘 맞니? 하하, 뭘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근데 그건 다 같이 못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신 거겠지? 쉽게 되겠다는 말. 맞아요. 수학평가 똑같은 거 두 번 봤어요. 왜? 왜?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냥 한 번 봤는데 선생님 제시인지 엄청 쉽다 해가지고 왜? 선생님 싫었어요. 선생님 실책이죠? 근데 약간 좀 덕분에 개꿀이었던 게 그때는 노비에 있었는데 학원 배운 게 좀 나오게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조건부를 학원에서 안 했잖아. 네? 조건부를 학원에서 안 했잖아. 약간 좀 야매라는 거랑 노가다하는 거 좀 있었어요. 누가 풀어놨던 거야? 누가 혼자 뭐 한 거야? 근데 너무 그래서 근데 분산은 어떻게 보세요? 말 몇 번? 그렇대요. 그렇대요. 은혜가 수업 시간에는 뭐야? 제대로 알려준 거야? 뭐야? 아니요. 아씨, 놔뒀어. 썩어버렸다. 몇 번 말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평균은 저렇게 파는 거는 저 정규 공포야.
저 정기분포야. 이해분포가 아니라. 이거 이해분포가 아니라 정기분포야. 정기분포. 오 마이 갓. 그 평면은 그대로 가고 분사만 나눠주는 거야. 아니? 학부하기로 했잖아. 어디가? 학부하고 하는 거 아니고 학부하고 하는 거. 저기 팀에서 그냥 빨리 너 인터넷 뭐? 너 풀어줘. 너 풀어줘. 너 나랑 이거 이 유형만 지금 엄청 많이 풀어줘. 시원하다. 한 개를 시키잖아. 저 나무 누가 붙여주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니까. 몇 번? 답이? 아. 죽지 않았다 이건가? 아니야.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었죠. 그리고 오와 MCM 무조건 나오기도 하네. 아, 44. 야, 미드가 얼마나 가능하냐? 저 뭐가 분산 거라는 거예요? 분산인데 EX가 아닌가? 분산은 상관없으니까 아무나 돼? 아무나 하면 인정해줄 거야. 아, 근데 풀산인데 마산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분산. 상관없어 분산이라서 아무나 하면 인정해줄 거야. 하산해라 하산. 분산 쉽지 않은데. 하산해라. 진짜 어떡해 진짜. 뭐 어떻게 보는데 여기서? 엥. 엥. 대박. 아무나 돼? 평균 2고. 오, 평균 암산. 나 있는데. 아 그럼 검색 색깔. 왜 아니고? 왜 아니고? 그것도 크롭이야? 크롭. 크롭 그리고 좀 줘야 돼. 근데 나 여기서 기스 엄청 안 봤는데 매년 케이스 끼고 다녔어? 응. 계속? 데리고 가볼래? 답은? 키스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 하산해라. 이게 자꾸. 야, 하산해라. 너. 에? 너 쓰더라. 그래서 야, 너 이거 양말이 뭐야? 나 이거 내가 부드러운 거. 빨간색 알아? 어. 파란색. 다 불렀니? 빨간색이네. 여보세요? 어머니들? 오셨나요? 네. 이요? 수학 들어오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들어요. 저 밤새가지고 수업 그럼 중인데. 잠깐 쉴까요? 뭔 소리야. 빨리 끝내고 가는 게 낫지. 인정? 나한테 빨리 끝내고 가겠어. 땅콩 과자 먹어야겠다. 아, 오늘도 왔어? 맞지. 근데 나 좀 드셔보셨어요? 땅콩 과자 맛있지? 근데 그게 약간 슬슬 지킨다니까. 근데 그거 몇 시까지 있는데? 10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 끝났을 때 한번 하면 자. 그럼 바로 가면 236번의 답은? 답은? 70원이면 돼. 70입니다. 문제는? 4를 2의 제곱으로 뭐 나왔어? 100. 그 70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왜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n의 40에 원래 저기 제곱 있어야 되잖아요. 2의 제곱이지. 그래서 2의 제곱을 해가지고 4의 제곱 하지만 4가 분산인걸? 2는 평균 편차.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잘못했다는 걸 방금 깨달았죠.
다음에 37번은? 네? 37번. 그 뒤에는 건드리지 않았나요? 네. 근데 알 것 같아요. 왠지도 하는 중? 맞아. 144야. 사실 그냥 12 제곱했네. 갑자기야. 맞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다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서 놀랐는데 11 제곱했네. 왜 그런지는 일단 n이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표본에서는 루트 n분의 12가 돼요. 근데 얘가 모 표준 편차는 원래 12였지만 얘는 표본에서는 1 이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루트 n을 곱하겠죠? 루트 n을 곱하면 12 이상이 돼요. 루트 n이. 그럼 루트 n의 최소값이 12라는 건 n의 최소값은 14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44가 됩니다. 238번은? 표 만들어야 되나? 맞아. 이건 1이에요. 왜? 그냥 아까 들었기 때문에. 이거 맞아. 무슨 거야? 답이 1이긴 해. 봤어? 아니, 교원이가 풀고 갔잖아. 이건 표를 만들어야 돼. 설린이 말대로. 1, 2, 4로 확률 변수 x가 1, 2, 4인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을 구해주면 돼요. 얘 갑자기 왜 뜨죠? 1, 2, 목소리 4는요. 이상한데 이게 왜 자꾸 갑자기 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64예요,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이 이건 거야?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 두 개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4.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걸로 표 만들어서 6분의 6개 중에 한 개일 거예요. 아니 6분의 1이라고.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4. 아니에요? 3이라고 해야 되는데. 쌤 6분의 4. 미안. 발음이 안 좋았어. 제가 딕션이 좀 안 좋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눈치. 나 지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 빨리 끊어. 내일도 결국은 9시에 와서 8시 퇴근 12시간 있겠네. 약간 인생에 날 넣는 것 같아. 빨리 인생은 늦었다. 집이라도 가까워지면 좀 시간이 안 아까울 것 같은데. 은지도 집이 멀어서 이해해주겠지. 나보다 보니까. 근데 집 가까우면 뭔가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뭔가 더 여유 부리다가 계속 늦어요. 그건 맞는데 내가 아까운 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근데 또 버스 시간 맞춰서 나오잖아? 근데 버스를 놓쳐버리잖아?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 분명히 5분 전이라고 해서 지금 나가면 되겠다, 집 앞이니까 하고 나가잖아? 갑자기 올 수도 있어.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이러면 난 그래 봐서 처음에는 그 집에서 대기 타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우니까 여름에 여기 여름에 처음 이게 열렸잖아. 그래서 대기 타다가 많이 나왔는데 버스가 3번 놓친 이유를 그냥 먼저 나와. 반성. 나왔니? 1? 아니요. 왜? 이상하게 나오는데. 멈추지 말고. 설마 평균이 2고요. 네? 뭐? 평균이 6. 평균이 2? 2는 맞아. 6분의 7 아니야? 2가 맞아. 분산이 3분의 5가 나와서 아니야, 그게 잘못됐어. 그거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리 이렇게 이게 흑번에서 갑자기
표본 분산을 바꾸는 거야. 너가 구한 게 뭐 분산이야? 네? 왜냐면 이거 갖다가 만든 거 아니야? 1, 2, 4 갖다가? 네. 6분의 2 6분의 4 아, 6분의 2? 6분의 1 1 두 개인걸? 아, 4. 어 3으로 그렇게 얘기해. 하면은 어 3분의 5가 나온단 말이죠? 분산이? 네. 뭔가 잘못됐는데? 아니다. 5가 나온다요. 분산이 5인데 거기서 아마 서린이가 5에서 끝났으면 평균 제곱을 5에서 안 뺀 걸 거야. 4를 빼면 1. 그렇지. 그게 모 분산. 시비 거는 거 같지? 모 분산. 이러면 시비 거는 거네. 응. 그러면은 분산 2x 플러스 3은 아니 지금 구하는 게 모 분산이잖아? 네. 이거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를 먼저 구해줘야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거 구한 게 그거예요. 뭔데? 6이에요, 6. 에? 4개를 추출했는데? 6회로 갔어요. 4예요, 4. 아니 4분의 1이지. 나누라고 했잖아 애들로. 고정. 서른이 고장 났어. 이제 여기가 분산이 1 맞아요. 이 표 갖다가 분산이라고 하면 모분산이 1이야. 근데 표본은 아까 전에 내가 n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추출 앞에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나눈다고 했으니 분산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x바에서 분산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x바에 곱하기를 하는 것. 근데 얘가 2를 곱했으니 우리는 곱하기 4를 해서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왜 저를 곱해요? 분산은 원래 저기서 곱해.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때 분산에다가 이거 2를 제곱하고 곱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분산을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제곱으로 나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심지어 나누니까 막 1, 막 이렇게 나오면 되게 그렇게 나눌 때가 많거든. 64 나누기 4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깨끗하게 나면 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오늘은 요 표본 평균에서 쓰는 것까지 하면 딱 40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빨리빨리 하면 40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지만 이 뒷장까지요? 네! 지금 뽑은 것까지. 네, 오늘 목소리 조절이 안 되는데. 오늘 왜 그래 소리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근데 아까 그 정답분도 잘 풀고 뭐 그때까지 좀 멀쩡해. 지금도 멀쩡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실수가 좀 있어서 그렇지 갑자기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그래. 긁지 마! 칠판 긁는 거나 그거 긁는 거나 똑같아. 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 평균이 150이고 필름 편차가 5mm인 정규분포를 다른 땅까지 봤을 때 우리는 벌써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규분포 150,5의 제곱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근데 얘가 만약에 이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어. 그럼 얘가 정규분포를 바꿔줘야 돼요. 추출하는 경우에는. 근데 문제 풀 때는 시험 범위가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추출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추출이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한번 바꿔야 되는데 평균은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 150 그대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5가 표준 편차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냐면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돼. 근데 n이 100이야. 100이 여기 들어가면 10분의 5가 되겠지. 즉 여기에 들어가는 건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생략? 네. 할 줄 알지? 네. 오케이. 얘처럼 해주시면 돼요. 짜잔! 자, 여기서 밑에 있는 두 개를 해봅시다. 사실 정규분포는 저기 뭐지? 별량 빼기 평균 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지, 표준 편차로. 그것만 알아도 진짜 50 이상은 받아요. 통계 실험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만 할 줄 알면 50, 60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쉽게 된다 했으니 믿어보겠어. 그럼 2분의 3이랑 1.5죠. 질문이 뭔가 이상한데? 거의 2반에서 그런 질문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정규분포면 x만 쓰면 되지만 추출된 건 x 바를 써야 돼요. 표본이니까. 알겠지? 꼭 x 바라고 써줘야 돼, 얘처럼. 저랑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궁금한 부분은 지금 맞습니다. 프리즈 출력 버튼을 안 눌렀나? 어디? 아, 출력을 안 눌렀구나. 아. 애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나면 그럴 때 나머지 사지 않으면 됩니다. 눈도 아끼고 아니고 그거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어. 밖에 안 가면 그치? 좀 뛰어가면 다시 보면 가방 들고 거기 갑자기 문 몇 시에 닫아요? 문 몇 시에 닫냐니? 학원? 네. 왜? 그냥 잠깐 가방 두고 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내가 한 10시까지, 10시 넘어서까지 난 계속 있을 거라서 그냥 들고 가면 되나? 들고 가. 도저히 내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느낀 게 있잖아. 오늘 내가 잠깐 있잖아. 원래도 딱딱하게 5층인 거야. 그때 딱 느낌, 아 이번에 5층에 들어가게 됐구나. 옛날에 5층 가서 5층 올라서 된 거야, 이거? 가본 건데 좋아. 마지막. 가본 거. 자, 이번엔 비행기 탑승객의 여보세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목표를 따른다. 이것도 어쨌든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그냥 한 단계 추가된 거야? 그냥 너무 재밌어요. 영혼이 바로 똑같은데 누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와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일단은 원래 정규분포는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인 걸 따른다라고 뭐야 소름 돋았어. 깜짝 놀랐네. 저번에도 수업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끊겨가지고 갑자기 여기 그 알파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대기화면 있잖아요. 이거 대기화면 갑자기 까매지더니 뭐야? 갑자기 알파가 뻑 하고 떠가지고 이러면서 뭐야? 깜짝 놀랐네 이러고. 근데 중상 수업이었거든. 근데 좀 더 무서운 건 보통 알파카가 그래 나는 놀랄 법도 하잖아. 리액션이 날 법도 한데 나만 리액션하고 다 조용히 있어. 뻘쭘하게. 중상이 되게 조용히 수업 들어. 그러다가 수업 끝나고서 또 말이 많아지다가 수업 중에 진짜 조용히 해. 아, 무서워. 자, 일단 18 하고 그 다음에 얘가 N명을 추출했는데 얘는 지금 몇 명을 추출했는지를 몰라.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쓴다면 루트 1분의 4의 제곱으로 쓰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냅두고 근데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 갖다가 쓸 수 있는 건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이 지금 18이란 말이야. 여기서 일단은 얘를 Z로 바꾸게 된다면 P 17 빼기 18 여기 한번 치환할게요. 동그라미로
하고 표준 편차를 나누니까 이걸로 나눠주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Z 여기야. Z. 이렇게 바뀌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P 마이너스 보라분의 1. 이거 말 이상한데. 0분의 1 아니에요? 보라색? 분의 1 이상 Z. 얘는 지금 1이니까 보라색 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규분포에서 여기 어딘가가 그 보라색 분의 1인데 이거 역수니까 결국은 4분의 루트 n이거든요. 여기 루트 n분의 4를 집어넣으면 역수가 돼서 4분의 루트 n이 돼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까지 즉 이 대칭인 순간이 얘가 나오는 거야. 0.8664. 그럼 지금 똑같은 거를 2배에서 0.8664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반쪽아리가 0.8664의 결론인 0.43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말은 0.433이가 1.5이므로 얘가 1.5라는 뜻이겠죠. 그치? 그럼 루트 n은 양변에 4를 곱해서 6이 나올 수밖에 없고 n 값은 3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가 고1 수학보다 쉬운 것 같은데 고등 수학 하보다 쉬운 애들 아까 병을 써봤는데 그래서 여기 두 문제를 해봅시다. 어디 갔다고 오는데 가방을 놓고 간다는 거야? 계란 먹는 어디서 봤는데? 저기 오지광 그냥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져가려고요. 아마 10시에 난 영상 업로드하고 단톡에 보내고 가고 부장님은 화이팅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저거 정문서 하면요. 아, 10분의 2인이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2 루트 n. 네. 10분의 2 루트 n. 니 1인 거지. 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거 곱해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여기 분자가 2잖아. 네. 얘가 1 되면 분모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2라고 놨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은하 말대로 본분수에서 식세워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드리는 건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니고 아까 그 교원이랑 내신 때 할 때 쓴 건데 똑같은 거. 박종이에요? 학통인데 너네 전범인 아니고 강남고 시험범만 일단
것 같거든요. 더 필요하면은 다른 요일에 저 찾아오셔도 돼요. 일단 한 번에 많이 뽑았다가 괜히 안 풀면 괜히 양심에 찔리니까 일단은 이것만 뽑고 이게 오늘 했던 전수조사 있지? 거기서부터 방금 전에 진도 나간 정리분포를 바꾸는 거 N으로 나눠주는 거 있죠? 그것까지 있는데 이거 마플 시너지라서 구조가 여기에 난이도가 다 있어요. 대표 문제는 엄청 쉬운 거고요. 여기 베이직, 노말, 그리고 터프라고 있어. 터프가 좀 어려운 거예요. RPM 중상급? 중상 3급? 이런 거 하면 돼요. 이것도 공부할 때 쓰라고 뽑은 거예요. 숙제는 아니고 위기적으로 풀고 답이 필요하다거나 더 필요하면 다시 찾아오시면 됩니다.